안녕하세요. 인문여행 작가 오등석입니다. 자, 상징으로 보는 여행, 이집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존재하지 않는 유대인 이집트 탈출기예요. 이렇게 이집톨로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집트인의 기록을 엄청 꼼꼼하게 남겼는데 그 성경 속에서라든가 그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 모세가 언제 이집트를 탈출했냐라고 했을 때 그 왕 시기를 지정을 한 게 있어요. 람세스 2세다. 아니다. 람세스 2세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한 거 있는데 어떻게 지나갔냐면 람세스가 이 피람세스라고 하는 이집트 나일강 하류잖아요. 피람세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시브리 노예들을 막 부렸는데 결국 모세가 나타나서 탈출을 시키려고 하니까 데려가려고 하니까 다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갔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삥 돌아서 결국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다. 광야에 뭐 40년 이상 이렇게 헤매다가 여기 이제 홍해를 살짝 건너죠. 이쪽에서 건너서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왔다. 아니 걸어가면 한 달 반이면 가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것도 굉장히 의구심이죠. 이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왔다 이거죠. 피람세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엄청난 도시죠. 그러니까 뭐 현대 도시라고 해도 될 만큼. 근데 여기에 노예들이 뭐 창고를 한두 개 만들었다 이거죠. 이 재미난 것은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는 게 내가 이게 살기 어렵거나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이주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4대 문명을 했을 때 이제 중동이라든가 인더스 문명 쪽을 보면 다 사막인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6,000년 전쯤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일단은 추워지니까 따뜻한 지역으로 와서 이제 문명을 이루어서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먹고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 이집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요. 거의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홍수가 한 120일 동안 나는 거예요. 120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비옥한 물질들을 실어 날라서 땅을 엄청나게 비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매년 풍년이 들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외부의 적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게 이집트인데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에서 탈출해서 사막 속에서 헤맸다. 이게 좀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 피람세스라는 곳에서 데려와서 갔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가장 짧은 데예요. 여기로 건넜다고 하면 여기 50km입니다. 50km에 물이 딱 갈라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넘어가려고 하면 50km 하루에 못 건너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몇백만이 넘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이 몇백만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한 29,000배의 인구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29,000배의 인구가. 근데 이집트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그 시브리인들 인구만 29,000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백만의 인구가 여기를 건너갔다. 50km를 하룻밤에 건너가지 못하거든요. 여기는 한 200km 정도 됩니다. 200km. 보통 성인 남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30km 정도 이제 되죠. 30km. 물론 뭐 훈련되거나 진짜 걷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 걸을 수도 있지만, 근데 200km를 하룻밤에 못 건너잖아요. 그것도 수백만 명을, 뭐 마차도 있고 뭐 애들도 있고 뭐 그냥 동물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 짧은 거리를 건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말이 안 되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갔다고 하잖아요. 이제 최근에는 이 미그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만잘라라는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가 바람이 확 불었을 때 물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됐답니다. 영국에 있는 장교가 그거를 기록을 했어요. 1800년대죠. 180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여기를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는데 이 미그돌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기 갔다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피람세스는 여기 있고요. 여기는 아니다라고 쳐서 미그돌에서 이렇게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 신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노예 상태에서 이제 잡혀온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미그돌에서 온 사람들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죠.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대 세계에서는 미그돌 오른쪽에 호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거만 봤을 때 요거는 이제 그 근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스웨즈 운하 바로 오른쪽입니다. 현재의 모습인데요. 스웨즈 운하 카이로 이렇게 저쪽 알렉산드리아가 있고요. 네. 이쪽에 있는 호수 쪽에서 이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유명한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입니다. 이스라엘 핀켈슈타인이에요. 핀켈슈타인 현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텔아비브 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거기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이제 명예교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 팀을 꾸려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서울대 같은 곳이죠.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에 있는 학자를 해가지고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진짜 성서 이 고고학 연구를 이제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뭐 정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생물학적인 실제로 이제 생물학적인 그 데이터까지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은 밝혀내는 사람인데, 만약에 자 람세스 2세 시대 때 아니면 람세스 2세의 아들인 메르넵타 시대 때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었고, 홍해를 건너다가 이제 이집트 군사는 다 죽었다고 하거든요. 예. 람세스 2세하고 메르넵타의 그 미이라가 발견이 되지 않았었어요. 한참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예. 근데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 이거죠, 일단은. 이집트 어떤 기록에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떤 물을 건넜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기록을 꼼꼼히 남겼더니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메르납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브리인들을 쫓았다 아니면 시브리인들을 풀어줬다라는 이런 기록 자체가 전무하다 이겁니다. 그런 기록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예. 람세스 2세 아들 메르넵타 왕의 전승기념석비인데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쪽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초토화시켰다는 내용뿐이고 시브리인들이 탈출해서 어떻게 갔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도 뒤죽박죽이고요. 역사의 이 연대기도 아주 뒤죽박죽이라서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 440년 동안 거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팔켄슈타인 이 사람이, 그 사람 학자들이 1999년도에 발표를 해버린 거죠. 예. 자,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 밖에서 이주해온 것이 아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이라는 그쪽 지역 땅은 원래 이미 아브라함이 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형성된 민족은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은 서기전 7에서 5세기 성서 편집자들이 의해서 편집된 신화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뭐라고 지정을 했냐 하면 구약 성서는 설화집이다. 예,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대에서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신화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채용을 하고 또 이집트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채용을 해서 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짐이나 모세가 호렙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과 같은 내용은 모든 성서의 저자 또는 편집자들이 뭐 창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미 그냥 서양에서는 이 구약이 설화다. 뭐 홍길동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게 이제 설화잖아요. 우리가 홍길동을 진짜 인물로 믿어버리면 그 설화의 내용이 사실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설화는 설화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10가지 재앙이죠. 뭐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예? 막 메뚜기가 막 날아다니고, 막 개구리가 막 나오고, 막 물이 썩고, 사람들이 막 병 걸리고, 뭐 장남이 죽고, 예?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농작물 피해서 뭐 그냥 이게 똑같은 내용이 이웨프르 파피루스라는 것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 이웨프르 파피루스. 기원전 19세기, 16세기예요. 3,500년에서 3,800년 전에 있었던 자연적인 사건을 기록한 게 이웨프르 파피루스인데 요거거든요. 요거를 번역을 해보니까 그 성서에 나온 10가지 재앙하고 똑같더라. 그 전에 성서가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성서를 부정하면은요, 예전에는 다 죽었어요, 그냥. 아예 금지된 그 행위거든요.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중세뿐만 아니고 고대 그런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해보니까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물의 오염에서 악취가 나온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자연현상이 발견이 됐는데 물고기 다 죽으니까 오염돼서 악취가 나고요. 물고기들이 이런 그 개구리 알이라든가 뭐 모기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잡아먹어야 되는데 못 잡아먹죠. 그래서 수생 생물들이 급격하게 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막 물도 썩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해충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뭐 3가지 재앙이 이제 나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남이 살이라는 이런 내용은 그거죠. 굉장히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곡식을 저장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꺼내서 먹는데 가장 먼저 장남한테 먹이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변질된 음식을 먹고 장남이 이제 병 걸려서 이제 죽었다 이런 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침대를 층으로 썼는데 맨 아래층에 장남, 그 다음에 뭐 차남 뭐 이런 식으로 막내가 제일 위에 있는데 그 유독가스가 들어오면 뭐 이런 화산이 터져서 그 유황 같은 물질이 유독가스가 들어오면 밑에서부터 차고 오는데 그 장남이 먼저 죽었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장남이 먼저 죽은 거는 장남을 먼저 음식을 먹이는 습관에 의해서 변질된 음식을 먹였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막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막에 이제 비가 오면은 그 메뚜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번식을 하거든요. 막 풀도 많이 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피해가 있었고요. 먼지로 인해서 햇빛이 차단됐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먼지가 인해서 이렇게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안 좋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갑자기 추위가 오고 막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오는 그런 현상이 이집트 그 더운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 현상이에요, 사실은. 여호와 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삼국사기 고려사의 기록에 보면 이런 거 다 나와요. 자, 여기 그 장남이 죽었다는 그런 내용만 빠졌는데 물의 오염에서 악취가 났다 보면요. 자, 사비성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의정왕 20년이 나오고요. 수생생물이 급격한 번식. 개구리,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 의정왕 20년에 나오고요. 자,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3가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홍수, 해충 피해, 해충이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진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창궐을 했다. 고구려 안원왕 때 나오고요. 자, 삼국사의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자, 메뚜기 때로 인한 피해는요. 메뚜기가 구름처럼 날아왔다. 뭐 북계, 창주, 삭주, 뭐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뭐 고려사에 나옵니다. 인용 때. 자, 그다음에 먼지로 인한 햇빛 차단 현상 뭐 2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흙먼지와 안개가 섞이고 먼지가 날려 깜깜하다. 혹은 미천왕 때. 이런 현상은 그 비슷한 위도상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면 나타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난다면 냉해 피해라는 내용도 나와요. 설이 내리고 우박이 비처럼 와서 농사를 망쳤다. 고구려 모문왕. 그래서 무슨 그때 성경 속에서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 각국에 다니다 보면 그 옛날 역사적인 기록 속에는 다 있었다 이겁니다. 뭐 무슨 신에 의해서 그 내려진 그런 벌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과연 그 10가지의 자연재해를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산토리니 화산 폭발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가 있는데 650km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삼각주 있는 이쪽에 나일강 삼각주 있는 이쪽에.
그래서 산토리니 화산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중에 하나입니다. 지중해 땅의 산토리니. 산토리니 하면 뭐 음악도 굉장히 얀이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멋있는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토리니 하면 사람들이 여행 가려는 사람들 꿈이잖아요. 한 번쯤 산토리니 가고 싶다. 사진만 보면 와 하는 곳인데, 산토리니 섬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원래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뭐 후지산 비슷하게 생긴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후지산처럼 이렇게 생긴 곳인데, 3,500년 전에 터져버렸어요. 이게 터지면서 이게 날아갔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뭐 20km, 뭐 13km 막 이렇게 넘어요. 무지무지 크게 큰 화산이 터져서 그 그리스 미노아 문명이 완전히 화산재에 파묻힙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한 200 몇십 킬로만 내려가면 크레타 섬이 있는데, 크레타 섬에 미노아 문명이 완전히 파괴가 돼 버려요. 완전히 묻힙니다. 여기도 이제 미노아 문명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여기도 활화산이라서 여기 화산이 이제 폭폭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쪽에도 화산이 이렇게 지금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곳인데, 그 화산재로 인해서 묻힌 그 산토리니의 그 아키로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적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게 사람이 굉장히 작아요.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말도 못하게 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여행 가면은 남쪽에 폼페이 유적을 꼭 가는데, 아주 폼페이처럼 엄청난 그런 그 유적이 나온 거죠. 폼페이가 뭐 기원전 뭐 1세기죠. 베수비우스 화산이 터져가지고 폼페이가 완전히 그냥 폭 가라앉았다가 이제 발굴을 해서 도시의 형태가 어떤지 이제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산에 의해서. 근데 화산이 보통 큰 게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중에 하나인데, 이게 터지면서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북쪽에 있었던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완전히 그 해일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요. 해일이 속도가 뭐 시속 뭐 200km인가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바람에 의해서도 그럴 텐데, 그 먼지 구름이 넘어와서 됐다는데, 산토리니 여행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뭐 직접 제가 배 타고 가서 찍은 건데,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그 크루즈, 지중해 크루즈를 타고 다닐 때 찍은 건데, 거기서 딱 내려서 가운데 이렇게 아까 이게 그 뭡니까? 칼데라 호수라고 그러죠. 칼데라라는 거는 화산이 터지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푹 뚫리는데, 이걸 칼데라라고 하는데, 그 물이 차면 칼데라 호수가 되고, 이제 여기 칼데라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여기가 칼데라가 된 거죠. 칼데라에 이제 배들이 돼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 지그재그로 이렇게 사람이 걸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당나귀 타고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도시를 보면은 굉장히 예쁘긴 예쁜데,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사냐면 그 화산 꼭대기에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화산 꼭대기, 절벽 위에 사는 거죠. 화산 꼭대기에 사는 거잖아요. 여기 뭐 호텔이고 뭐 카페고 뭐 이렇게 뭐 종교적인 그 건물이고 관공서고 여기 다 있습니다. 쫙 있는데 되게 커요, 되게. 그래서 이제 마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제 걸어서 쫙 끝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한 3, 4일은 있어야지 그렇게 다 볼 수 있는데, 그걸 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야마리라고 해서 가장 그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가 가장 멋있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 그 종교적인 건물 때문에. 그리스 정교 건물들이거든요. 아주 되게 자꾸만합니다. 근데 뭐 엄청나죠. 뭐 하여튼 가보면은 집도 멋지지만 그 화산의 규모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백두산이라든가 한라산 가면 조그만 하잖아요.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정말 와, 수십 킬로니까요. 이거 직경이 뭐 수십 킬로니까 정말 대단히 컸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화산이 터져가지고 사라져 버린 것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산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작은 섬인데 이보다 훨씬 큰 섬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스트롬볼리라는 산입니다. 이것도 이제 크루즈 타고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눈앞에 화산이 그냥
이 화산이 퍽퍽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이탈리아 남쪽에 시칠리아 섬에 속해 있는 그 섬이에요. 스트롬볼리. 뭐 이렇게 원추형으로 올라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산토리니도 원래 띠레 화산이라고 해서 뭐 띠레라는 게 하여튼 뭐 여신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거기도 이제 이런 원추형 화산이 터져가지고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화산이 터지면서 여기 있는 거는 물론이고 이게 650km나 떨어져 있는 이집트까지 화산재가 넘어갔는데 이 화산재 속에 이제 그 유황 성분도 있고 해가지고 비가 내리고 하면 이 물고기들이 다 죽거든요. 싹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썩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잡아먹어야 되는 이제 수생 동물이죠. 개구리 알이라든가 모기유충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벌레에 해당하는 것들을 잡아먹고 일정한 생태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뭐 그냥 개구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충들이 막 나오고 뭐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막 우박도 내리고 막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그 나일강물에 딱 넣었더니 피로 딱 변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진흙이다. 진흙, 붉은 흙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섞였다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피가 아니에요. 이제 핏빛으로 변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집트 사람들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살까? 왜냐면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죠. 특히 이집트 여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밖에 안 나가요. 5번을 하잖아요. 기도를. 바로 이렇게 웃다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정말 대단한 그 신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치기 때문에 여기에 군살이 배겨 있어요. 단단하죠. 이슬람이 과연 뭔가? 이슬람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슬람 어떤 역사를 가져왔고 이슬람에 대해서 뭐를 알면은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철천지 왼수거든요. 사실 이제 시아파 수니파가 이슬람의 역사고 시아파 수니파가 뭔지만 알면 이슬람은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